이번에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대략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확대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세포 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세포에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있는데 구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세포는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모양이 둥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세포 벽이 없다 보니까 형태가 좀 딱딱하지 않은 둥그런 형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핵이 있고 그 핵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이 통로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소포체라고 합니다. 마치 물질이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죠. 말 그대로 물질의 통로, 물질이 바깥쪽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점의 실체는 리보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집신벌레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소기관은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개 겹쳐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이것은 골지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추러스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지금 관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소기관은 중심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포 안에서도 소화가 일어나는데 이 소화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리소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을 싸고 있는 세포막이 있겠죠. 이것이 동물세포라면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좀 딱딱한 세포벽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동물세포와 같이 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달 통로가 되는 소포체가 있고 또 여기에 붙어 있는 점은 리보솜이 되겠죠. 그리고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개 쌓여 있는 구조인 골지체가 있고 그리고 이 식물세포에는 동물세포에 없는 동전이 쌓아져 있는 이러한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전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이게 물주머니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액포가 되겠습니다. 리소좀이 보이고요. 근데 안쪽에 싸고 있는 막이 세포막이고 바깥쪽에 있는 것이 바로 세포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에만 있는 세포 소기관은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세포벽, 엽록체, 액포. 동물세포에만 있는 경우는 중심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시간에 배웠듯이 인지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색 줄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게 되면 이렇게 인지질, 한 층, 두 층 이렇게 되어 있죠. 멀리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한 줄로 보이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긴 한데 이건 하나의 막입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인지질 이중층인데 이것은 막으로 본다면 단일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쪽 부분은 세포 안이 되고 이쪽 부분은 세포 바깥이 되죠. 세포 안도 물이고 바깥쪽도 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과 친한 부분인 이 친수성 부분은 바깥쪽을 향하게 되고 물과 친하지 않은 부분들이 안쪽을 향하다 보니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세포막은 이런 식으로 인지질 이중층인 단일막 형태로서 여기 안에 지금 보라색 부분은 단백질이 이렇게 약간 움직이고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의 가장 중심인 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은 일단 핵막과 그리고 거기 안에 염색사, 정보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 안에 보면 또 이렇게 구름같이 생긴 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바깥쪽에 구멍이 있는데 이것을 핵공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주목할 부분은 핵막은 이중막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왜 핵막이 이중막이 됐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설은 바로 막 함입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 부분은 소포체가 되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막이라면 요게 하나의 막이라면 이 지금 핵막의 경우에는 요 하나 두 개가 되죠. 이중막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함입이 되다 보니까 소포체의 경우는 각각 이렇게 하나씩 돼서 단일막인 반면에 이 핵막의 경우에는 이렇게 감싸다 보니까 요 이 두 개가 이렇게 핵 물질을 싸게 되는 거죠. 여기 부분은 나중에 핵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핵막은 단일막이 아닌 이중막, 하나, 둘, 이렇게 이중막의 형태로 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가장 강력한 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중막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포체의 경우는 단일막이 되겠죠. 단일막과 이중막의 차이점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일막이고 이 단일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라 그랬죠. 근데 이중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층과는 다릅니다. 이중층은 단일막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 이중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일막이 두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이 요거 하나 말고 또 있다라는 거죠. 네, 단일막과 이중막의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 인지질 이중층과 이중막은 다르다고 하는 부분도 구별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핵막은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고 핵막에 그 구멍이 있었죠. 이제 핵공이 되고 염색사의 경우에는 나중에 자세히 또 배우겠지만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염색체가 되게 되고 거기 안에 이제 정보가 들어있겠죠. 자, 이번에는 인은 좀 많이 언급이 되지 않는데 자, 이 인을 조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은 구름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인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하면 자, 일단 여기 안에 이 부분 핵이 있고 이 네모난 부분을 인이라고 봤을 때 이 인 안에는 rRNA가 아닌 rDNA가 시작점이죠. R이라고 하는 것은 리보솜을 의미합니다. 리보솜을 만들어내는 DNA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원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아주 적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복사를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RNA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그 RNA를 이용해서 또 이제 이 리보솜이라고 하는 성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은 이렇게 RNA, DNA는 아주 몇 가닥 되지 않겠죠. RNA가 아주 많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또 단백질도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뭉쳐서 리보솜이 되고 이 리보솜이 핵공을 통해서 나가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두 개가 합체가 돼서 이런 눈사람 모양의 리보솜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인은 RNA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스란히 뭉쳐서 리보솜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의 성분과 이 리보솜의 성분이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도 RNA와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이 리보솜도 R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리보솜의 경우에 조금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 모양의 RNA와 이런 덩어리의 단백질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 그리고 리보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막성 구조죠. 비막성이라고 하는 것은 막이 없다.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실 모양이 그냥 엉켜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비막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그래서 단백질과 RNA로 구성이 되어 있고 리보솜을 만들어내는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으로 쌓여져 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미토콘드리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여기 안쪽에 이렇게 주름이 져 있죠. 네,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데 이런 주름을 이제 크리스타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잘 보시면 여기 하나의 막이 되고 또 바깥쪽에 또 하나의 막이 있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인지질 이중층인 단일막 하나, 단일막 두 개, 이중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왜 이중막이 됐는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설은 공생설입니다. 아까 핵막이 이중막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막 함입설에서 유래했죠.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호기성 세균이 원핵 세포인데 이것이 혼자 살다가 바깥쪽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조금 이제 하등한 이런 상태를 면해보고자 다른 또 하나의 원핵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자체적으로 하나의 생명체였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원래 있던 막이 하나가 있고 이 바깥쪽에 지금 이 막은 이 지금 원핵세포의 막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공생을 하다 보니 막이 두 개의 막으로 이중막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원리를 통해서 엽록체도 이중막이 된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광합성 세균, 원래 하나의 생명체, 자체적으로 생명체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안으로 공생하다 보니 이것 또한 이중막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구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자체적으로 원래 하나의 생명체였기 때문에 DNA를 갖고 있습니다. 네, 원래 하나의 생명체들은 누구나 다 생명체라면 핵산, DNA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자체적으로 미토콘드리아는 DNA를 갖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미토콘드리아는 호흡을 하는 장소가 됩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포도당을 분해하게 되면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소가 미토콘드리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엽록체의 경우는 식물세포에만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엽록체가 이렇게 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엽록체가 되겠습니다. 이 동전 부분에서 이게 틸라코이드라고 하는데 하나당 이 동전 하나를 이것
안에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포도당이 이제 만들어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안쪽에서 이 엽록체 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일단 포도당이 이제 만들어지는 장소가 엽록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을 했지만 엽록체 또한 원래 자체적으로 생명체였다가 이게 원핵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공생하면서 이중막을 갖게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원래 자체적으로 하나의 생명체였기 때문에 DNA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엽록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무기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유기물을 합성하는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광합성은 식물세포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식물들을 섭취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리보솜. 리보솜은 어떠한 하등한 생명체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리보솜이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점이 보이는데 이 점이 사소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보솜은 아까도 말을 했지만 RNA와 단백질로 되어 있고 이것은 이렇게 지금 이 실이 RNA인데 DNA 정보를 복사해 온 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맞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 단백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효소를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효소가 있어야 생명체가 또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보솜이 없다면 효소가 안 만들어지게 되고 효소가 없다면 또 생명체는 생명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명체라면 이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리보솜은 이렇게 비막성 구조 그리고 이 단백질과 그리고 이 RNA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죠. 이 리보솜은 막으로 쌓여 있지 않죠. 아까 인처럼 거의 같습니다. 단백질과 RNA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백질의 합성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원래는 하나의 고유한 생명체였기 때문에 DNA도 가지고 있고 또 RNA,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RNA도 가지고 있고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리보솜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세포의 소기관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나머지 소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